자, 시작합니다.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셨어요.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최근에 시험에 100%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고요. 특히 요즘에 매스컴에 가장 많은 요래 화두됐던 게 전세 사기 뭔지 알죠? 그런데 이렇게 매스컴에서 난리 피는데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자료 준비했으니까 자, 제가 자료 준비한 거 열심히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자, 오늘 여기 제목을 딱 보시면 최근 개정 법률 확인 설명 사항과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확인 설명서는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요. 1은 주거용, 2는 비주거용, 3는 토지, 4는 임목공장 광업재단인데요. 참고적으로 확인 설명서 1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이라고요? 주거용. 그래서 요새 전세 사기는 주거용에서 사기를 치는 거지 상가 사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1이 대폭 개정됐고 오늘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부지런 떨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 설명한 게 자, 저한테 수업 시간에 킥공공 벽수도 할 때 기본적인 사항, 권리 관계, 그다음에 공법상 제한할 때 킥공공에다가 벽에 수도가 붙어 있죠. 벽면, 바닥면, 도배, 수가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배수 등의 시설물, 도가 뭐예요? 도로 같은 입지 조건 및 일조 같은 환경 조건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 인호 얘기를 해가면서 인호가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술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래갖고 술 먹고 이제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해갖고 오바이트 토를 한 거야. 우욱하고 토를 했는데 토는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요 자기 배 중간에다 해요, 바닥에다 해, 바닥에다. 그래서 가로도 붙잡고 우욱 토한 거야. 그래서 지저분한 거 알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유치한 암기법이니까 애워달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고 특히 이제 자 아주 그냥 어떤 색깔로 할까 그냥 하다가 아주 그냥 눈이 확 튀게 하려고 노란색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자 집중. 자, 이제 7월 10부터 시행되는 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관리비. 그래서 이 관리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월세를 이제 임대사업자가 5%밖에 못 올리니까 만약에 보증금 잡아봐요. 500에 월세 50이라고 칠게요. 50에 5%면 25만 원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자 2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2만 5천 원이야. 그럼 여러분이 임대인이야. 어떻게 2만 5천 원 정도 올리니까 어때? 뿌듯해. 한 달에 2만 5천 원을 더 벌어.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다가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에 관리비 계단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머니 불러갖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5만 원씩 관리비 걷는데 그거를 10만 원으로 올리는 거야. 왜? 그거 그냥 대충 걷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씩 4만 원씩 걷겠다. 그냥 이사 들어올 때 얘기하죠. 그거를 갑자기 10만 원씩으로 걷어. 그러면 중개업자가 그거 10만 원씩 걷는지 모르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세입자가 나중에 전화 와갖고 무슨 관리비를 10만 원씩 걷는데 이런 데를 소개시켜주냐고 난리를 피는 거야. 그럼 중개업자가 아니 그거는 저하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임대인하고 얘기하세요. 왜 저한테 아니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어왔다. 이래서 분쟁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리비를 어떻게 되는지 그 산출 내역까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자 11번 같은 경우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써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국세는 2글자, 지방세는 3글자, 확정일자는 4글자. 그래서 2글자, 3글자, 4글자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을 정보 제시해 줘야 돼요. 특히 전세 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집에 자 들어봐요. 자, 제가 여러분이나 제가 개공이야. 자, 세입자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어요? 넣어줬죠. 그때 등기부 띄워보니까 은행용자 별로 없어. 괜찮죠? 근데 얼마 있다 세입자 전화 와서 쌍욕을 하는 거야. 왜? 이 집 경매 넘어갔다는 거야. 왜? 아니 집주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된 게 있어서 이게 공매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게 들어가죠? 그러면 나중에 넘어가는 순간 중개업자가 이 사람이 국세 지방세 밀린지 집주인한테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설명해 줘야 되고 특히 이걸 설명할 때 임대인이 동의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죠. 아니면 애초부터 임대인이 자기가 띄어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 이해돼요? 근데 임대인들이 대부분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보증금 500에 월세 50짜리 계약하면서 국세 지방세 밀린 것까지 다 동의해주고 확인해주고 하는 게 실무적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개정된 걸 임대인이 모르잖아.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당신한테 제공해 줘야 되냐 그러고 막 따지면 현장에서 중개업자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친 중개업자들 때문에 선량한 중개업자들이 피해 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게 애워야 될 게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거 잡아. 자, 여기 보면 보증금 중 뭐요? 일정액의 보호.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얼마에 얼마? 1억 6,500에 얼마? 5,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요.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세대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전입세대 확인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세대마다 확정일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설명해줘야 돼. 수수료는 똑같은데 할 건 엄청 많은 거야.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면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있죠. 그럼 만약에 임선정이 임대사업자인데 보증금 5천에 만약에 하나에 호시를 넣었을 수 있죠. 그럼 그 5천만 원만큼은 뭐 들어야 돼요? 보증 설정해야 돼요. 5천만 원짜리. 그래서 이런 의무적인 것들도 반드시 임대사업자한테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 네 가지가 전세 사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4월 9일 날 개정돼서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사인 저는 우리 기존에 있었던 거 전세 사기 화두되지 않았을 때는 킥공공 벽수도 도배중치 토는 바닥 여기까지였는데 이게 이제 7월 10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자,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사진 하나 찍으십시오. 자, 신규로 만든 그림입니다. 자, 우리 강남학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오픈하는 그림이고요. 자, 많이 생각하고 또 삽화가하고 얘기도 해서 어렵게 만든 그림입니다. 자, 사진 다 찍었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요 이름이 임인호야.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여기 떼된 공단 이렇게 돼 있어요. 공단. 예. 자, 그래서 인호가 공단에 취업한 겁니다. 자, 그 유명한 인호가 얘였습니다.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아니 못하게 생긴 거지. 술 먹고 토하고 다니고. 자, 예, 그래서 자 인호가 공단에 취업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제 잘 봐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고 또 그거를 표출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는 습 제가 도와드리는 거야.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인호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또 떨어진 거야. 근데 돈은 벌어야죠. 애도 아니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을 나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공단에 취업한 거야. 근데 항상 머릿속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따고 싶어. 그래서 일하는 내내 킥공공 벽수도는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자, 우리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킥공공 벽수도에다 뭐 필요해요? 인호공단. 자, 여기는 전속은 지금 뺐어요. 오늘 확인 설명만 하는 건데 가볍게. 인이 뭐예요? 인적사항. 오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공은 공시지가. 단은 단,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요거는 전속은 오늘은 제가 가볍게 오늘은 확인 설명이 포인트 둘게요. 그래서 킥공공 벽수도, 인호공단, 토배중치, 토는 어디에다? 바닥에다. 이러면서 막 입으로 외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 중개사 공부 다시 해야지. 아, 나 진짜 이거 꼭 따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외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인호가 자,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뉴스를 접하면서 개정 법률에 대해서 듣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요 앞에 있는 이 네 가지 자, 10번, 11번, 12번, 13번을 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도움을 줄까 하다 보니까 요게 보자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보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 보자가 이제 저는 한참 보다 보니까 이 보가 떠오르. 이 보자가 한자로 무슨 보냐면 이게 걸음보예요. 걸음보, 보폭할 때 보. 그래서 이제 이걸 보자를 딱 떠올리면서 관리비 또 이렇게 전입세대.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서 머릿속에 넣어줄까 생각하다가 만든 그림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앞쪽 주머니, 옆쪽 주머니 보이죠? 자, 앞쪽이라고 해줘요. 앞이 뭐야? 앞 전자에다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넣었지. 그러니까 뭐야? 입이지. 앞쪽 주머니에다가 입이라 했잖아. 들어갈 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입. 그럼 전입세대 확인서 이렇게 외우면 되지. 그리고 우리 그림에서 특히 허재 말고 감독 그림 기억나요? 예, 감독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뭐 있었죠? 5만 원짜리가 초과 보수였죠. 근데 인호도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들고 있다. 항상 돈은 오른쪽 주머니에 해야 돼. 그래야 감독하고 헷갈리지가 않아. 근데 여기 인호가 얼마짜리 들고 있어요? 5만 원짜리는요 관리비 낼 때 쓴대요.
한 달 관리비가 5만 원이거든요. 이해돼요? 금방 외워져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공단에서 일하니까 안전화 신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쪽 요 보자가 무슨 보? 자 걸음보, 이쪽도 걸음보니까 보자의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보가 뭐예요? 보증금 중 일정의 보가 뭐예요? 보증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워볼게요. 자 인호예요 아니에요? 인호죠. 자 여기다 손 넣고 있죠. 앞쪽 주머니예요. 앞이 뭐예요? 전, 손을, 입 뭐예요? 전입 세대 확인서. 5만 원짜리 관리비 낼 때 쓰려고요. 자 이쪽 다리가 보예요 아니에요? 자 이 보가 뭐예요? 보증금 중 일정액. 이쪽에 보는 보증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외우면 어차피 객관식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쪽에 보는 대로 전입세대에다가 관리비에다가 보증금 중 일정액에다가 보증 설정 관련된 4가지 외우면 충분히 이거 답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전세 사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거를 그림으로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신규 그림이라고 적어놨듯이 내년에 오시면 제가 여기 그림 암기법 책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알겠죠? 예, 보통 좋아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만 개정된 게 아니지. 자, 봐봐. 설명했어, 안 했어? 했는데 분명히 세입자는 못 들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분명히 확인 설명서 써놔야지. 그래서 확인 설명서가 싹 바뀌는 거예요. 특히 뭐가요? 그래. 비주거용은 안 바뀌고 토지 임목공장 안 바뀌고요. 주거용만 싹 바뀌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디가 바뀌는지 하나하나씩 내가 얘기해 줄게요. 자, 들어보시죠. 자 일단은 바뀌는 부분이 자 요거 제가 여기다가 합격서는 120페이지부터 우리 야간반들도 요 강의를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어제 단단 페이지까지 다 찾아서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야간반 교재는 343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용계획 확인서까지 있었던 게 맞는데 지금은 뭐? 확정일자, 전입세대,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그 밖에 자료 써 있는 거 보이죠? 요게 이제 신설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구상은 개정된 거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개정된 거 위주로 할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개정 법률이 중요한 거니까. 자, 먼저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대상 물건의 표시는 개정된 거 없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개정된 게 있어요. 자, 봐요. 무슨 확인사항? 자, 우리 기본사항 외울 때 기억나요? 대, 권, 토, 입, 관, 비, 것, 취 기억나죠? 자, 근데 이제 대권, 토입, 관비, 거치에서 하나 신설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 토하고 입 사이에 있잖아요. 임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일단 한번 해봐요. 어떻게 외워요? 대권, 토, 임입, 관비, 거치예요. 요게 이제 신설되는 거야. 임이 뭐냐면 자, 갔다 올게요. 자. 4번 제목이 뭐? 임대차 확인 사항에 임이 신설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지 조건이니까 봐봐요. 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 확인 사항 다시 외워보면 대권, 토, 임입, 관비가 거치하는 걸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대상 물건의 표시는 개정된 거 없습니다. 똑같은 거는 오늘 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 법률 먼저. 자, 두 번째가 무슨 관계? 권리관계. 자, 근데 이거 개정됐어요. 자, 여기 써놨는데 이 권리관계가 여러분들 혹시 합격서 내용을 보시면 등기부 기재사항 바로 밑에 뭐가 적혀 있냐면 요거. 자, 실제로 옛날 거에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다가구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있죠. 요 부분이 요 밑에 있었어요. 요 밑에. 근데 요게 싹 삭제가 돼.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 어디로? 임대차 확인 사항으로 옮겨갑니다. 자, 요게 바뀝니다. 그래서 합격서에 있는 거 요거로 여러분이 다 참고해서 이제 오려놓거나 붙이셔야 됩니다. 자,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지용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개정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개정되는 거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 확실하죠? 이겁니다, 이거. 나는 올해 여기가 반드시 나올 것 같아. 자, 이거야, 이거 전세 사기.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요. 자, 첫 번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있는 거 맞죠? 몇 글자? 4글자. 국세 2글자, 지방세 3글자. 아까 얘기한 거 기억해요? 그리고 아까 인호 여기 앞주머니가 뭐예요? 전입 기억해요? 예, 그래서 전입세대 확인서 있는 거 맞죠? 예, 요것들.
자, 그래서 여기 자료 한 것들 표시하면 되고요. 아까 여기 무슨 거름보가 뭐예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 뭐야? 최우선 변제.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1억 6,500은 5,500 최우선 변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범위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 이하는 얼마? 5,500만 원 이하가 보호될 수 있다. 이거는 서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 다르고 전주 다르고 제주도 다르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맞게 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지금 강남에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1억 6,500만 원 이하는 5,500만 원 이하까지 최우선 변제 그 얘기예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 봐봐. 이거 뭐예요? 민간임대 계약갱신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 자 계약갱신 민간임대 이런 게 여기서 삭제됐죠. 어디로 가? 임대차 확인 사항으로 옮겨진다는 게 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임대차 확인 사항에 기재되는 거 아닌 거 긴 거 찾아라. 이게 올해 전세 사기의 핵심 아닙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실무 나가면 반드시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봐봐. 개공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확인 사항을 봐봐.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뭐 했다? 확인함.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해르면 서명 민날인 받는 게 좋아? 서명 또는 날인 받는 게 좋아? 민날인이 아니라 또는 날인이. 자, 근데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칠판. 임대인, 임차인은 질문. 전문인, 비전문인. 비전문이니까 서명 또는 날인. 개공인은 전문인, 비전문인. 전문인이면 서명. 원래는 민날인이어야 되죠. 근데 뭐로 바뀌었죠? 자자자 기다려요. 자, 이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갈게요. 또는 날인이죠? 자 집중. 근데 자 왔다 갔다 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게 또 질문할게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전문인, 비전문인? 에? 서명 또는 날인. 자 질문. 개공인은 전문인, 비전문인? 전문인, 서명? 에? 민날인.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확인 설명서에는 이제 또는 날인과 민날인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제가 여러분 후배들한테 강의할 때에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서명 민날인 그러면 안 돼. 확인 설명서는 또는 날인과 민날인이 공존하는 거야. 또는 날인은 어디에? 어디에? 임대차 확인 사항에. 서식 전체에 대한 부분은 민날인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확인 사항 질문해 볼게요. 임대차 확인 사항에 소공이 있죠. 소공인은 또는 날인, 민날인? 예, 규정 없어요. 또 어서 또는 날인을 또 들어가죠. 자, 확인 잠깐 해볼게요. 여기 봐봐요. 여기 소공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뭔 또는 날인? 근데 자 집중. 자 이제 올해 시험에 낼 거 많아. 이제 제가 8월 이후부터 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소공이 전문인, 비전문인? 전문인. 또는 날인, 민날인? 민날인. 반드시 해요. 해당 업무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전체 서식에 대한 거를 서명 날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목을 딱 보는 대로 뭐만? 에? 임대차에 관한 사항인지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답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또는 날인이고 소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소공이가 해당 업무를 했다면 임대차 확인 사항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 이제 문제 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제 8월부터 낼 거예요. 7월까지 참아야죠. 얘기 안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에 가입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러니까 보증 가입해야 되고 자 임차인이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그 전세보증금 대출받았다. 전세보증금 그런 것들을 권고한다. 이거 뭐 아시겠지만 이제 허그에다 대출받고 그러면요 허그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임대인한테 입금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임대인은 허그에다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돼요? 그런 거 얘기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따라서 자 여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해줘야 돼요. 무슨 계약일 때? 임대차 계약이면 질문할게요. 어떤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은 4가지로 구성되죠. 부, 주, 외, 토. 부동산 거래 신고. 주, 주택. 제가 무슨 신고인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럼 틀려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왜? 외국인의 근로부동산 취득, 토지 거래 허가. 그러니까 여기 임대차가 딱 나오면 부주 봉투할 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며칠이네? 이해 가요? 그러니까 30일이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그것도 자 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당구장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수많이 연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 등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써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잠깐만 저한테 시간 주시면 이건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기 올해 반드시 나와요. 자, 제가 오늘 자료 준비 많이 한 거 좀 잠깐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 펜 좀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경매를 여러분한테 강의하면 참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 싶은데 여긴 경매 수업은 없으니까 전 강의는 안 하고 설명만 제가 드릴게요. 자,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된 최우선 변제 금액의 변천사입니다. 제가 그 정권은 생략하고 기본서에 자 599, 6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잠깐만 좀 집중하세요. 자, 펜 놓으시고 어려워요 설명이. 자, 2010년도 7월 16일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는 서울특별시 기준은 7,500에 2,500입니다. 제가 이때 에듀윌에서 강의할 때는 7,500에 2,500으로 강의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변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세월이 변해서 2023년도 2월 21일부터 오늘 현재인 거 맞죠? 지금 현재는 1억 6,500은 얼마? 5,500이라고 강의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저 만나러 오시기 전에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 5천에 5천이라고 강의했고요. 한참 전에는 1억 1천에 3,700이라고 강의했고요. 그 전에 여러분이 한참 공인중개사에 관심도 없을 때에는 1억에 3,400이라고 강의했고요. 이해 가요?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9,500에 3,200이라고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이 변천사를 다 강의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1억 6,500에 5,500에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요거를 갖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좀 멀리 가볼까요? 자, 여기 어디로 해볼까요? 일로 해볼까요?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자,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도 9월 17일까지는 얼마에 얼마? 1억에 3,400이죠. 자, 그러면 날짜까지 따지면 머리 아프니까 2016년도 3월 31일부터 2018년도 9월 17일 사이면 2017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 들어가죠. 2017년도는 맞아요? 얼마에 얼마인지 지금 외워주세요. 1억에 3,400. 3하고 4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1. 그러니까 1억이라고요. 그때는 이따 이 짓 하고 있었겠지. 아이씨. 그때부터 다녔으면 몇 년을 다닌 거야?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는 거예요. 자, 다시 2017년도는 1억에 3,400. 1 더하기 3은 4.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세입자는 지금 현재 2020 오늘 몇 년이에요? 4년이죠? 그럼 2024년도 최근에 5월 달에 이사 들어갔어. 그럼 얼마에 얼마? 1억 6,500, 5,500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려요. 잘 봐요. 자, 보시죠. 자, 주택이 있는데 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자, B가 이제 채권적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주택을 1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1순위가 은행입니다. 은행은 보통 뭐예요? 근저당권자 맞죠? 채권 최고액 있겠지만 실제 채무액으로 그냥 할게요. 채권 확정 금액이 얼마요? 1억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5월 9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 2017년도는 2016에서 18이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얼마에 얼마? 1억일 때 3,400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대출해 줄 당시에는 얼마에 얼마라고요? 1억에 3,400이니까 밑에 세입자가 들어와도 자기보다 얼마 더 3,400을 먼저 받는다는 거를 알고 대출해 준 거예요? 모르고 해주는 거야? 알고 대출해 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채권적 전세 B가 전세로서 들어왔는데 자 1억 5천으로 들어왔다고 치겠습니다. 들어온 시점이 2024년도 5월 9일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세입자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 1억 6,500이 안 되면 얼마라고요?
5,500이니까 얘는 소액임차인이에요, 소액임차인이 아니야? 소액임차인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은행은 대출해주는 2017년도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연습하면 1억 원까지만 소액임차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얼마에 들어왔죠? 1억 5천에 들어왔으니까 얘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따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뭐라 그래요? 야, 2024년도 당시에는 1억 6,500까지니까 1억 5천이 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라고 항변을 하게 돼요. 이게 만약에 누구 말이 맞냐에 따라서 배당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기냐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시 앞으로 한번 가서 얘기해주고 다시 올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무슨 변제금은 최우선 변제금은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그럼 2017년도 당시에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써 있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가 적용되는 거예요? 1억에 얼마? 3,400이 적용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얘는 얼마야? 1억 5천이면 얘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야. 아니면 이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소액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배당을 해버리게 되면요, 1억 갖고 배당하면 여기에 1억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빵원이 돼요. 그럼 1억 5천의 전세보증금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B는 중개업자한테 뭐라 그래? 이거 전세 사기 아니냐? 나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 당신이 분명히 그 당시 1억 5천이면 1억 6,500 안 넘으니까 5,500은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당신 가만히 둘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왜 여기서 문제는 왜 근저당권자가 기준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입자 기준이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집중. 세입자 기준을 얘기한 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거든요. 근데 세입자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법을 좀 개정해 보자. 자,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나갔어. 자, 졸업하고 나갔을 때 요 이후에도 법이 또 개정돼요, 개정 안 돼요? 개정되겠죠? 자, 그럼 개정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2025년도 5월 1일부터는요 법이 또 바뀔 수 있죠. 그럼 요게 이제 1억 6,500이 1억 9천으로 바꿀게요. 요게 만약에 7천만 원까지로 바꿔드릴게요. 개정된 거야, 안 된 거야? 아, 됐다고 해줘 그냥. 했지? 그럼 은행융자는 언제야? 2017년도지. 근데 세입자가 지금 언제 들어왔어요? 2025년도 이후에 들어왔을 수 있죠. 그럼 얼마를 먼저 받아가? 7천만 원. 그럼 여기는 은행은요, 이 사람이 기준이 되면 법이 개정되면 은행은 받아가는 돈이 점점 많아들어,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그럼 은행은 지금 2017년도 대출해주고 나서 주임법이 개정돼서 최우선 변제가 늘어날수록 받아드는 금액이 줄어들죠. 그럼 은행은 대출 해줄라 그래, 안 해줄라 그래? 안 해줄라 그러지. 근데 실제 은행은 대출 해줘, 안 해줘? 해주지.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은행은 이렇게 법이 개정될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세입자는 이게 지금 은행이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거야, 모르고 들어온 거야? 그럼 봐봐, 세입자는 은행이 2017년도라는 걸 알고 들어왔지. 근데 은행은 세입자가 2024년에 들어올 걸 몰랐지. 그럼 얘는 알고 들어온 거고 얘는 모르고 대출해 준 거지. 그럼 둘 중에 누굴 보호해야 돼? 그래서 은행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지금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아, 그렇구나, 나는 5,500만 원을 먼저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야. 오늘 집에 가서 등기부를 딱 떼어보니까 여러분 세입자인데 은행융자가 2008년도에 있을 수도 있지, 2012년도에 있을 수 있죠. 그럼 2012년도로 해볼게. 봐봐, 2012년도라고 따진다면 여기 보고 얘기해요. 2012년도면 이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럼 얼마? 7,500만 원 이하는 2,500이니까 여러분이 전세 1억 5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소액임차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업자가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1억 5천에 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5,500 보호받아야 할 수 있지만 은행은 7,500 넘었죠. 그럼 소액임차인이 아니야. 그러면 1억 5천에 전세를 계약을 해줄 일이 생겼어. 근데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몇 년도에 요 사이에 은행융자가,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봐.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면 은행융자가 요 사이에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전문 직업인이라면 세입자님 혹시라도 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님 이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7천에 월세 이해돼요? 예, 월세 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해서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이거를 월세로 돌리는 게 어떨까요? 여기 가구 수도 많고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유도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집이 진짜 경매 넘어갔어. 그럼 얼마예요? 7천이죠? 근데 여기 얼만데? 7,500이지? 그럼 여기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야. 소액임차이죠. 환산하시면 안 돼요. 환산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환산입니다. 주임법은 환산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 때문에 이 사람을 얼마를 먼저 받아? 2,500이라도 먼저 건질 수 있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2,500만 원짜리 설명을 해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선순위 기준이 된다라는 걸 대부분 시중의 중개업자들도 몰라.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시험에 잘 나오면 제가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번 내면요 여러분이 어려워서 뻗어버려요. 선생님 저 안 할래요 공부. 그래서 제가 낼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 다시 가보세요. 자 다시 가서 다시 가봅시다. 이제는 뭐 기준이요?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이 기준된다고 나왔으니까 이제 저는 모의고사를 당당하게 낼 겁니다.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다 하고 싶으면 아까 거기 변천사들 애호 오신다면 땡큐인데 뭐 애호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외운다? 예, 90점대 이상. 나 하나라도 틀리면 아주 속이 상한다 이런 건데 그냥 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입지 조건 보세요. 자, 입지 조건. 자, 우리 학원의 입지. 자, 얘기해 봅시다. 임선정 운전해서 오는 길. 도로. 이해 가요? 요 앞에 버스. 대중교통. 저 지하 3층 주차장, 1층에 커피숍, 판매시설. 자, 3층에 뭐 치과, 의료시설, 8층에 에듀윌, 교육시설, 도대 주교판이 했었죠. 근데 법이 개정되어서 판매와 의료시설이 이제 삭제됩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오는 길 도로죠. 요 옆에 버스. 대중교통이죠. 임선정 차 대는 곳. 자, 저 좀 봐봐요. 자, 주차장이 아니에요. 자, 저 지하 2층에 지하 2층에다 댔거든요. 지하 2층에 주차장에서 버튼 누르죠. 몇 층으로? 8층 누르죠. 그럼 저의 행선지는 뭐야? 바로 교육시설로 올라고요. 근데 농담인데 가끔 지하 2층에서 버튼을 8층을 누르잖아? 그럼 대부분 1층에 섰다 가요, 그냥 가. 근데 어느 날 8층으로 바로 올라갈 때가 있어. 불안함이 밀려와. 야, 수강생들 안 오는구나 학원에. 항상 1층에 쓰는데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야, 오늘 비 온다고 안 왔구나, 큰일 났다 이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이제 보통 보면 많이 빠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판매와 의료시설은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자, 여기 노량진 학원을 제가 그려놨는데 임선정 운전해서 오는 길 도로. 자, 요 앞에 버스. 이거 그림한기법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차 어디다 대요? 지하 3층에 된 거 맞죠? 저 1층 안 거칠 거예요. 저 약국 갈 일 없어요. 저 그리고 치과 안 가도 돼요. 이제 제가 원하는 목표는 강남 에듀윌, 노량진 에듀윌 바로 교육시설로 바로 직행하려고요. 이해 가죠?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매 의료시설이 이제 빠져야 됩니다. 이해되죠? 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설된 게 뭐예요? 관리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비 보게 되면 관리비에 이제 총 금액을 적는데 여기 잠깐 봐봐요. 아까 제가 관리비 부과 방식 써 있는 거 맞아요? 아까 임대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일주일에 아줌마 한 번씩 불러서 계단 청소하고 뭐 쓰레기 봉투 좀 해갖고 하려면 우리 관리비 5만 원씩 받아요. 이럴 수 있죠. 이게 뭐야? 임대인이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잖아. 맞아요? 근데 아파트는요? 아니 무슨 임대인이 부과해? 누가 부과해요?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잖아요. 이해 가나요? 근데 이런 걸 갖다 임대인이 직접 부과하는데 5만 원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관리비를 10만 원씩 받아. 무슨 관리비를 10만 원씩 받아? 일주일에 한 번씩 계단 청소해주고 진짜 너무하시네 이 건물은. 그럼 여기다가 관리 금액 10만 원 이렇게 쓰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한 거니까 나중에 안 싸우겠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무에서.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선호 시설 예정금액 취득조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세부사항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외우는 방법은 실, 내,
벽면만 바꿔봐. 집안 뭐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었는데. 자.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 네. 맞아요? 자, 뭐가 바뀌어요? 벽면만 바꿔봐. 여기 뭐예요? 환경이 바뀌어져.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신설되는 게 현장 안내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세부사항 외우는 방법입니다. 칠판. 예전에는 실, 네, 벽면만 바꿔봐. 뭐요? 집안 환경이 바뀌었죠? 아닙니다. 현장 환경이 바뀝니다. 실, 네, 벽면만 바꿔봐. 현장 환경이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이제 신설되는 거죠.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대신 조심하세요. 이거는 확인 설명서 1만 그런 거예요. 2, 3, 4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1만 바뀌었다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실이 뭐예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는 물건에 관한 사항. 내는요, 내외부 시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연료, 승강기 배수는 똑같아. 하지만 아까 입지 조건은 판매 의료시설이 빠져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에서 막바로 교육시설로 8층으로 막바로 가는 건데 여기는 수정가서 난승배는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개정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언급 자제하겠습니다. 벽면, 바닥면, 도배 똑같고 환경 조건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현장 안내가 생기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 좀 봐봐요. 500만 원짜리 수표 그린 거 기억해요? 거기에 사람이 5개 등장하는데 가운데 노고지. 노고지가 뭐예요? 중개보조원임을 본인은 현장 답사할 때 저 중개보조원 임선정입니다. 자, 오늘 렉슬 아파트 보러 오셨죠? 같이 가시죠. 자, 708호 지금 집주인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충 다 알고 오셨잖아요. 아, 예, 보여주세요. 갑시다 할 때 봐봐. 여기 중개보조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신분 고지 여부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 예 체킹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보조원 이거 노고지 인고 이거 안 하면 얼마 같아요? 500만 원. 확실하잖아요, 이제는. 여기다 체킹해야 돼. 전 보조원이라고 체킹해야 돼요. 이해돼요? 확실하잖아. 그래서 현장 안내가 생기는 거. 여기 봐봐.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자, 용어는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난 이거 법이 잘못된 것 같아.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그래서 뭐야? 단 이랬고 공중이 공단이 기억나요? 근데 보조원은 사람이 아니야. 아닌데 여기 사람이라고 써놔가지고 사람 X라고 1년 내내 강의해놨더니 이걸 봤나 봐. 사람 맞대. 아유 미치겠네 진짜. 사람 X였는데 이제 옆에다 써요. 10월 26일 날 판결 난다고. 이제 그날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 나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자. 여기 사람으로라고 써 있으니까. 원래 사람 X인데. 농담을 해도 안 웃어. 자, 그리고 이제 중개보조원은 봐봐. 현장화대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할 때는 여기 있잖아요.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안 알려요? 그래서 중개보조원 임선정입니다. 아파트 708호 보러 오신 거 맞죠? 아, 예, 맞습니다. 따라오시죠. 제가 집주인하고 연락해놨으니까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이거 안 하면 제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고지, 노고지. 분명히 얘기했던 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어때요? 개정된 거 다 들어갔죠? 확실히 다 바뀐 거. 우리 뭐 나올 게 좀 눈에 보이잖아요. 이 안에 집약판이야. 자, 그리고 중개보수 개정된 거 없음. 개정된 거 없는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개공인은 서명 민날인이에요. 소공이도 민날인인데 아까 또는 날인은 임대차 관련 사항은 개공이가 서명 또는 날이에요. 소공인은 규정 없어. 인제 시험에 나올 거 뭔지 알겠죠? 이제 8월부터는 이제 이거 내겠습니다. 이제 개정법률 강의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작성 방법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아까 권리관계 얘기들 했던 거, 특히 신탁재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수탁자나 수익자의 동의나 승낙이나 이런 거 여부들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다음에 임대차 확인상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세, 지방세, 아까 확정일자 여부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입세대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전입.
기억나요? 전입, 여기는 관리비, 여기는 뭐 보증금증 일정에, 여기는 보증에 관련된 사항, 보보, 걸음보, 한 발 한 발 한 발 외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여기 봐봐요. 근저당이 설정된 거 맞죠? 그래서 누구 기준? 선순위 담보물건이 설정돼 있을 때는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적어야 되는 거 맞아요. 이제 세입자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2017년도 기준이냐 2024냐 그러면 2017년도. 지금 제가 열심히 강의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이제 확인 설명서에. 근데 이제 설명 잘못했다 이제 중개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임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 임대일 때에는 당연히 그 보증 관련된 거 설정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체크해 가지고 보증 이 사람이 민간 임대 사업자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란 얘기야. 그래야 보증을 설정하는지 정확하게. 할 게 너무 많아졌어. 수수료는 똑같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출마하기가. 이게 다 전세 사기친 여러분의 선배 개공이들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나쁜 새끼들 아주 그냥. 후배인 여러분들이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변청 과정인데 일단은 뭐 당장 급한 건 1억 6,500에 5,500인데요. 혹시 여유 되면 요 정도까지라도 1억 5천에 5천 애우기 쉽지 않아요? 5천에 5천이니까 뭐 요 정도 하나 애워두시면 애교로 고맙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하지만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낼 때는 제가 출제는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간 임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이거는 개정된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니까 보시고 아까 관리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요? 예, 봐봐요. 관리비 아까 5만 원인데 10만 원 얘기했죠? 그럼 여기 봐봐. 관리비는 여기 직전 1년간의 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요거 모의고사 내고 싶지 않아요? 6개월 틀린 걸로다. 이런 게 이제 신설된 거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개정 범위라고. 그래서 1년간의 관리비를 기준으로 적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개정된 거 없는 것들은 똑같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 여기 이제 개정 법률로 자, 합격서 140페이지, 단단 341페이지에 있는 거 OX표. 아까 뭐 신설됐어요? 네, 조심하실 거. 임대차 확인상은 어디만 신설? 주거용만. 그러니까 여긴 주거용이고 나머지는 신설된 거 없다니까. 지금 여기만 개정된 거라니까요. 자, 이거 프린트 나눠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기억하죠? 특히 뭐 관리비 이해돼요? 근데 여기 관리비는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경비실은 여기도 들어가고요. 관리비만 따지면 여기고요. 경비실만 따지면 여기도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관리비는 어디만요? 주거용만. 경비실은 1, 2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좀 OX 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특히 관리비는 원만 신설된 겁니다. 경비실은 1, 2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나왔고요. 실 어떻게 외워요? 네, 벽면만 바꿔봐. 현장 환경이 바뀌어. 원래는 집안 환경이 바뀌었는데 현장 환경이 바뀌었는데 현장 안내는 어디만? 주거용만 신설된 거라고요. 그리고 현장 안내자가 개공 보조원일 수도 있죠. 그럼 보조원임을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고지해야죠. 노고지 임고지. 이 원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2, 3, 4는 뭐 현장 안내 그거에 대한 의미를 두지는 않겠대요. 일단 원만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공통적인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